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다고 하지만 무료 공개 방송 열리는 날에는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옵니다. 미국이 전일 막판에서 이제 급등을 이뤘어요. 일단 전날 금요일 미국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급등이 나온 게 미국 시장 막판 장막판 마감하기 30분 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500억 달러 60조에 대한 이제 긴급 투입 자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연준에 대한 그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얘기로 전날 미국 시장, 전날이라는 얘기는 금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장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굉장한 급등세를 좀 이뤘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서 뭐 해외 흐름들을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뭐 심하게는 미국 내에서 뭐 170만 명에 대한 그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700억 달러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제로금리랑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스닥 선물이나 해외 선물들이 강해야 되는데 일단 전일날 그 지금이 나오는 이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이슈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포함이 돼서 미국 시장이 전날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미리 좀 보여준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날 그래서 먼저 움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서 그래도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그래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거라 여기서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닌데 물려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물려있는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먼저 좀 선반영이 돼서 좀 움직였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그다음에 뭐 호주 선물이라든지 독일 시장의 선물이라든지 지금 해외 선물들을 보게 되면 전일날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 5% 정도의 지금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세가 아니고 과거에서는 이게 폭락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물론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 9시, 10시, 11시 이렇게 갔을 때에서 나스닥 선물이 과연 지금처럼 약세로 돼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봐야 되지만 워낙 지금 약세로 좀 떨어져 있는 지금 해외 선물들을 흐름들을 볼 때에서는 일단은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전날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일단 호재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물량에 대한 그 의무 부분들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증권사하고 이제 전화를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통화를 해보려고 증권사 전화를 해봤는데 도통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가 증권사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뭐 그 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권사들도 뭐 딱히 지금 뭐 정해진 게 없다라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정해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좀 얘기가 나와주겠죠. 근데 이 신용 부분에 대한 뭐 무제한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거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신용 비율이 대략 한 140% 정도의 140% 유지를 했을 때에서 반대 매매가 안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좀 줄여주거나 뭐 120%라든지 뭐 110%라든지 줄여주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에는 그런 정도의 이제 요들이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반대 매매가 안 나가고 시장이 상승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매매가 내려갈 때까지 아마 시장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대응을 계속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 투자 전략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전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1680까지 밀렸었죠.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릴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내일 다시 1680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라 그러면은 낙폭과대 아직까지 안 움직였던 종목들 가지고 내일서부터 다시 단타를 치러 매매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흔들렸던 흐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저분에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한 이 정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되밀릴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요. 만약에 반등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다시 미끄러지게 되면 며칠간 다시 저점이 깨지면서 출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이 좀 결정이 될 텐데 전략은 그래서 다시 1680이 지지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매매 전략은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 전략을 다시 하나 또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금화 전략이 잘 되어 있는 분들 있죠. 실전 매매 정수를 보면서 현금화를 그래도 잘 했다. 내지는 공개 방송 들어와서 그래도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잘 했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일날 못 사서 아쉬울 텐데 지금 쫓아가지 말고요. 분명히 다시 흔들림이 나올 거예요. 뭐 그 흔들림 폭이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번 타이밍에서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이번 주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금요일 사이가 될 텐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50% 했다. 제가 50% 정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억 기준으로 5천만 원 현금화를 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의 3분의 1 정도를 이번 주 내에서 이제 매매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또 빠지면 그때에서는 뭐 단타로 자르면 되는 거지만 못 잘랐으면 차라리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물려도 흔들렸다가 지금 자리보다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리고 매배수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날에서 공개방송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릴 때 뭐라 했냐면 여기서는 손절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한 이후에서 공개방송이 이제 1시 전에 끝나거든요. 근데 전날 보면은 1시 이후서부터 갑자기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전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미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고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오늘 고점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지 마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조금 더 싸질 때 밀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개인들이 신용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고 조금 더 위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주에서 또 유럽제 그 확산 속도가 얼마나 또 늘어나는지 지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그 감염자가 2만 명 이상 늘어났죠. 사망자도 지금 1,800명이 된다라 그러는데 처음에서 뭐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게 속도가 처음에서는 500명까지 가는 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사망자가 한 명서부터 해서 500명까지 가는 게 예를 들어 2주면 그 다음서부터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은 왜냐면 감염한 사람들이 또 감염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기하급수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에 맞춰서 주식으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고비에 맞춰서 종목들 좀 싸게 사는 그리고 결국은 이 코로나 이슈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치료제가 나오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지금 치료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변곡점,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계속 이게 억누르는 굉장히 무슨 재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앙은 저는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분명히 이거 희망의 불씨가 나오면서 이제 치료자가 많이 나오고 이 사태, 코로나 사태는 없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주식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런 매매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 SDI인데 여기에 대한 리뷰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그럼 오늘 약간의 반등을 주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장식을 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일전에서도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이 계속 여기서 충격적으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대형주만큼은 분할 매수를 이제는 슬슬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전일날 표역 종목을 말씀드린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전일날 저 여러분들한테 20만 원 정도로 내렸던 것은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워낙 폭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의 그 신용 매도 물량에 대해서 항상 늘 여태까지 그런 저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많이 쌓였을 때에서는 그 물량을 항상 투매로서 털면서 항상 시장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장의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개인들의 그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계속 빠지는 부분들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도 많이 빠지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그래서 웬만큼 내려와도 사지 말라는 관망적인 입자로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날 좀 반등을, 아니, 그러니까 바닥을 좀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줬죠.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락 N자로 내려온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들이 좋아졌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 안 그래요. 지금 상황들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일날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가 장마감 30분 전에 갑자기 나오니까 급등이 했는데 반대로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막 약세리는데 약세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경기 부양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뉴스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뉴스 그 양적 완화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돈을 부어서 끌어올리겠다. 지수를 올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런 호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뭐 잘못하면은 지금 질병 그 연구하는 그 본부 센터에서는 잘못하면 올해 미국 사람들이 170만 명까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오면서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으로든 뭐로든 지금 모든 총력을 다해서 뭐 군인이든 뭐든 모든 걸 다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예견을 해서 이렇게 이제 852조의 그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다라 그러면 이거는 또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852조를 넣겠다와 엄청나게 안 좋고 정말 큰 재앙, 완전히 이건 엄청난 재앙이 지금 닥칠 것 같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852조를 넣겠다라는 얘기는 완전 틀려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 흔들리는 걸 볼 때에서 만약에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면 후자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를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미국 시장이 쉽사리 반등을 주거나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다시 저점이 깨지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락 N자로 내려오고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밀리거나, 오늘 삼성 SDI도 오늘 지금 현재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기가 외국인들에 대한 지금 매매 동향이 나오죠. 뭐 딱히 오늘 외국인들이 막 너무 좋아라 하면서 막 매수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것 같고요. 신한금융투자랑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5만 주, 3만 주 매도하고 있고, 키움증권, 개인들의 계좌들이 많이 쓰는 키움증권에서 2만 9천 주가 매수돼 있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급등이 나오거나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뭐 10만 주든 5만 주든 뭔가 사왔겠죠. 근데 지금 전혀 지금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좀 이따 볼 이제 삼성 SDI 말고도 다른 이제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막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또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뭐 연준에 대한 그 700억 달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안 삽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거래소 2,500억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분명히 미국에 대해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800억을 팔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미국 시장이 빠질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호재로 700억 달러가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건 제 예상입니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워낙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서 852조를 지금 붓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 부어도 그게 이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나 뭐 1000조, 2000조, 3000조를 부어도 뭐 이게 해결이 되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해석을 하자 보면은 지금 빠지는 이유가 워낙 상황들이 지금 안 좋아질 것을 당분간 예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부분, 그러니까 추격 매수 특히 그래서 다시 밀리면요. 그래서 요 삼성 SDI는 계속 20만 원으로 밀리면 그때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수 가격이 미도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은 없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데요. 얘는 근데 얘는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을 얼마를 드렸냐면 어제 저가를 드렸어요. 46,850원. 그럼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는 삼성전자로 따지게 되면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내려쳤는데 매수하는 자리를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저점을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 뭐냐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덜 빠집니다. 역시 삼성전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자, 대신에 그렇다고 이거를 내려올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물론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거기 뭐 표역 종목의 1차 분할 매수 이렇게 얘기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말로는 제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워낙 그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아직은 안 잡혔기 때문에 다시 밀리게 되면 특히 금액을 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삼성 SDI를 이전 저점 자리, 그러니까 47,000원에서 46,850원 자리로 오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매수가 아니고요. 분할 매수.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나눠서 사는 정도로 3분의 1 매수를 하시고 또 빠지면 또 사고 또 빠지면 또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3번 정도로 나눠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공략하신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다른 이제 대형주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에서는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서는 워낙 지금 바닥 폭이 얼마나 빠질지 워낙 그러니까 너무 깊을 수도 있고 이걸 가늠이 안 되니까 그냥 가격을 무조건 밑으로 후려쳤다라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정도 반등을 주는 정도를 받고 미국 시장도 다시 또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 증권방송의 이 증권 리딩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벌써 1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많이 봤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면 계속 줄줄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면 멈추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볼 때에서는 지금에서 개별주들은 아직은 아니고 대형주만큼은 어제 저점으로 찍었던 자리.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떠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는 돼서 아까 20만 원 말씀드렸지만 24만 원, 22만 원 한 요 정도로 내려오면 이제 지금 전략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만 원, 22만 원, 20만 원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시장이 빠졌을 때에서 종목들을 던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한 번 막 사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옷장으로 왜냐면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전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종목들 신규적으로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밀릴 때 저점 매수 하겠다라는 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일단 한번 오늘 표적 종목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실전 매매 정수 보시면서 꾸준히 현금화 전략을 실천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될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종목이 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와 있네요. 자,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관련주, 항상 이제 IT들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들인데 일단 11,050원에 매수가 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1,050원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19일 날, 2월 20일 날 현금화 대응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얼마든지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할 게 아니고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가 계속 2월 달, 3월 달에 계속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는 나쁘냐? 아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얘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하락의 한자로 충분히 빠져내려갔고 거의 2년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작년 뭐 10월달, 뭐 9월달, 10월달서부터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갔고 올해 1월달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떴다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머리를 들었죠. 그 조정을 받으면 이런 걸 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사야 되는 종목 중에 거의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우선순위 뽑을 수 있는 종목인데 대신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이 아니고 더 빠지면. 그래서 이렇게 떠있듯 해서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좋은, 이거 되게 좋아요. 떠 있는데 되게 좋은데 안 사요. 왜?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최대한 많이 내려가면 원래 자리 내려가는 자리. 원래 자리, 그러니까 일로 내려가면 최고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종목이 5,000원까지, 그러니까 13,000원짜리 종목이 60%가 빠져가지고 5,000원 중반으로 내려간다. 최고죠, 최고.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장이 좋을 때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장이 좋을 때에서는 한 8,00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정도밖에 안 밀려요. 이것도 뭐 장이 좋은 상태에서 적당히 밀릴 때고 지금처럼 폭락이 나올 때가 이제 이렇게 싸게 내려오는 자리로 내려오는 건데 물론 이제 8,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가격을 줄지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인데 어쨌든 8,000원에서부터 5,000원은 이제 신규로 매수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과거로 돌아가서 2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서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요점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데 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을 13,000원이나 12,000원, 11,000원에서는 사줄 필요가 없고 이 종목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게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죠. 이 좋은 종목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한번 사볼까라고 이제 째려봐야 되는 자리인데 어제 저녁까지 빠졌던 자리들이 8,350원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가는 7,290원이니까 8,000원 이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이제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러면 더 안 빠지느냐? 아니요, 다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만약에 신규적으로 공략하려는 분들한테는 기회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거는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면 이 네모칸 있죠?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삼성 SDI, 삼성전자 제가 전략 드린 거 있죠? 요것도 동일하게 전략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랑 세 번을 나눠서 이제 내려올 때마다 분할 저점에서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신규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전략인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지금 물린 그 흐름은 여기 일단 물렸잖아요. 여기서 물렸잖아요. 그리고 손실폭은 대략 한 30%가 좀 넘어가겠죠. 현재 어제 저가까지는 마이너스 35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7이에요. 손절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늦었어요. 이미 손절할 그 의미는 늦었고 다시 더 빠지게 되면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만 낮추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고 매수 가격을 6,000원, 5,000원 라인으로 맞추면 최고의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좋으면 매수 가격이 6,000원, 5,000원 정도만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는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밀릴 때마다 요거를 싸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요거를 물타기 하죠. 그러면은 단가가 여기서 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게 되면 단가가 대충 한 8,000원, 9,000원이 맞춰지겠죠? 그러면 반등 나오면 그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빠지거나 더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인데요. 자, KC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페인트 관련주 그렇게 해서 페인트 사업도 하고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뭐 과거에서는 이제 물론 태양광 섹터들이 강할 때에서 KCC가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화학주들, 뭐 페인트 관련주들 뭐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대략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요.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 중에서 KCC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많이 들어갔네요. 차트는 많이 빠졌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네요. 주가 전망은 자 보세요. 차트를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주식은 항상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도 계속 반복이 되죠. 평화가 있다가 전쟁도 하다가 또 평화가 된다면 전쟁하고 이건 뭐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랬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러면 얘가 빠지면 뭐 얘가 주구장창 빠지면 뭐 5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토막은 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들이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지금 한국중공업으로 바뀌었지만 현대미포조선도 과거의 영광을 보게 되면 과거에 주도주였죠. 20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27,900원 가 있습니다. 열토막 나 있죠? 이때도 2015년도에서도 이만큼 내려가듯이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게 돼 있어. 빠지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에서 조선주들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까? 무슨 손절합니까? 어차피 빠지면 나중에 올라갈 텐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KCC도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의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의 전망을 지금 모든 산업들이 다 그 실적들을 다 하향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워낙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을지 그다음에 몇 명이 감염이 될지 이걸 지금 통계가 자체가 지금 뭐 다 불확실하니까 모든 수치가 지금 다 마이너스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KCC를 지금에서 뭐 좋겠습니까? 다른 애들도 안 좋은데 모든 게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지금 상황에서 미래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나중에서 코로나 이슈가 끝나거나 치료제가 나오면 나중에서는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당연히 안 좋죠. 지금 어떻게 좋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최악으로 빠졌을 때에서는 5만 원까지 내려보셔야 되고 만약에 3년 뒤,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로 본다라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 5만 원까지 빠질지 10만 원까지 빠질지 아니면 지금 14만 원이 지금 저점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원래 바닥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은 그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1년 뒤, 2년 뒤 되면 저는 태양광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20만 원, 25만 원 회복하는 자리들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매수하겠다라 그러면 관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단타를 치겠다, 예, 단타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부실주든 뭐든 뭐든지든 단타가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든 전략을 아까 좀 전에 제가 오전장 그 시황 전략을 쓸 때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관망을 하고 이번 주 내에서 단타 전략이나 매매 전략은 3분의 1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KCC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대형주 뭐든지 됩니다. 아까 코리아서킷도 얘기했고 삼성 S대도 얘기했고 삼성전자도 얘기했고 이게 무슨 종목이 좋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고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이 좋습니다. 근데 이 KCC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라 그러면 뭐 미래 전망은 안 좋아도 뭐 초장기 전략은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단기로 안 좋지만 뭐 지금 자리 14만 원, 그다음에 뭐 13만 원, 뭐 10만 원, 뭐 9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 매수하겠다.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종목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KCC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가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굳이 뭐 지금 태양광의 지금 미래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 자 문자 종목입니다. 자, 호텔신라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그랬죠.
오히려 지금 그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 아니면 게임주, 엔터주, 중국 관련주 얘기하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놀러 오겠다, 그러니까 오겠다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보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일단 끝나야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유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뉴스 주말에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직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텔신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93,500원이고 비중이 10%신데 여기선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요, 손절은 필요 없어요. 손절은 필요 없고 이미 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왜 물려요 여기서? 이미 현금화 대응은 저쪽에서 오히려 자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자 호텔신라는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 이걸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요 방송 아니고 그 전 방송에서. 그리고 12월 달에서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거 올라갈 때 10만 원, 10만 5천 원에서 제가 이거 현금화하고 팔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라는 얘기는 이제 서울경제 와서 했어요. 제가 서울경제 와서 이 호텔신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거 제가 전에 여기서 추천했던 타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났고 원래 목표 가격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얘기했는데 거기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파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서 팔았으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때에서 팔고 지금 그때 대비 지금 30%가 넘게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여기에서 팔라고 얘기했던 거고 왜 팔라고 그랬냐면 지금 충분히 목표치를 줬고 그리고 이때 1월 달쯤에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코로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설명절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많이 올라가서 팔라 그랬는데 설명절 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길래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일단은 파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몇 번 상담을 했었고 그 반등을 줄 때 여기서라도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안 파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93,500원이면 대형주고요. 호텔신라가 대형주고 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면 얘도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 마찬가지. 자, 이것도 전략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전략을 드리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분이 있다면 지금 10%니까 다시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전날 깨웠던 자리 있죠. 한 7만 원 정도에서 3분의 1을 추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7만 원짜리 아니다 6만 4천 원. 잠깐만요. 차트를 너무 크게 봤나? 자, 여기서 6만 한 4천 원짜리 찍고 몇 프로 빠지는 자리인지 한번 볼게요. 7%. 그래요. 자, 7만 원짜리, 6만 5천 원짜리, 그다음 6만 원짜리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내려오면 3분의 1을 분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6만 5천 원 내려오면 또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6만 원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도 분할 매수해서 차라리 그렇게 3분할로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아무리 시장을 폭락을 한다라 그래도 대형주들이 뭐 빠지기를 여기서 뭐 30% 빠지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빠지지는 않아요.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형주고 이 정도 빠졌으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퍼붓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 퍼붓다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어제보다 안 좋았지만 내일은 더 좋을 거다 내지는 오늘은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은데 분명히 안 좋은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다라는 이슈가 이게 호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를 들면 어제는 진짜 죽을 만큼 막 기침을 100번을 했다면 오늘은 50번밖에 안 했어. 그러면 똑같이 기침을 많이 하는 거지만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어제보다는 낫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최대 악재의 이슈로 지금 내리밀지만 그것보다 조금씩 호전되는 흐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직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 아직 5일 남았죠. 다음 주도 5일 남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서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호재들을 좀 기다리면서 어쨌든 더 빠지면 좀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410원에 10%야. 6,410원에 10%. 이거 안 물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난 얘기지만, 그렇죠?
예, 저번에 한번 묶어 놨는데 다시 아,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들이 다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못한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개인 투자자들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신 제가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사면 안 되고 팔고 나와야 되고 손실이 작으면 제가 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으면은 지금 수익권 내지는 손실이 작은 상태에서 현금을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좀 싸게 살려고 하나마이크로 노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네, 다음에서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하나마이크로는요.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 얘는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돼요. 얘도.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은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모든 상담하는 거 다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추가 매수할 때에서는 일단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 아직까지. 그러나 전저점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이때가 한 4,6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4,600원 내려오면 3분의 1 정도는 분할 매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한 4,200원 정도 거기에서 또 분할 매수가 또 되고요. 네. 그리고 4,000원짜리가 깨지는 자리 있죠. 뭐 3,800원 거기서도 분할 매수가 됩니다. 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리면 그 밑에는 그냥 버텨야 돼요. 어차피 이게 많이 빠지면 한 요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정말 많이 빠져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4,000원 이상으로 나중에는 들어줍니다. 지금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목적인데 이거는 만약에 빠졌을 때 얘기지만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한 네네. 4,500원 찍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4,000 아까 600원 말씀드렸죠? 네네. 4,600원, 4,200원, 3,800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매수를 들어가되 매수로 들어가되 더 빠질 위험도 있고 덜 빠지고 그냥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매수의 그럼- 방법이고, 자, 잘 들으세요. 매수의 네. 방법이고, 그럼 물려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다른 종목들 물린 것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을 물려 있는 게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려 있는 건 손절하지 마시고 밀리면은 추가 매수하겠다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그 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은 미국 시장이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폭포수처럼 또다시 2,000포인트 빠지고 또 1,000포인트 빠지고 3,000포인트 빠지고 4,000포인트 빠지고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치닫게 되면 그럴 때에서는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어제 저점의 3분할 매수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적당히 빠졌을 때 적당히 네. 뭐 시장 미국 시장이 한 500 왜냐면 지금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지는 게 지금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뭐 300포인트, 500포인트 이 정도 빠지는 수준이면 저점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런데 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뭐 내지는 뭐 3,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넥신이요. 제넥신이요? 네, 5만 3천에 들어갔는데 50%. 53,000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이거 전날 그래도 지금 이거 자, 53,000원의 비중은 50%요? 50%. 예. 왜 오늘 아침에 수익 날 때 안 팔았나요? 수입 조금만 해도 더 간다고 안 팔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물리면 항상 물리면 욕심을 줄이고 수익 나면 일단은 먼저 팔아주는 게 먼저예요. 물렸다고 생각이 되면. 물렸다고 생각 안 되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지 뭐. 그러니까 딱 지금 물렸다고 생각하세요? 안 물렸다 생각하세요? 아, 본적이니까 물린 거 아니니까. 아니야. 어제까지. 어제 생각했을 때. 그냥 가져갈래.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면 어떻겠어요? 가져가면 아니, 어떻게? 저는 이거 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본인이 물린 게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한 20% 안쪽에서는 20% 30% 넘어가면 물렸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10% 안쪽에서는 물렸다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10% 안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받으면 우리가 5% 조정이라 그러죠. 심하게 조정받으면 10% 조정도 받아요. 그래서 5% 10%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냥 그거는 가져가도 되는데 20% 30% 손실 보게 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물렸네 큰일 났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제가 분명히 틀리다 그랬죠.
네. 막 급하고 막 창자가지고 막 꼬이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돈 100만 원이라도 낼 테니 화장실 좀 제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20% 30% 분명히 물렸을 때에서는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전 올라오게 되면 뭐 나 한번 버텨볼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렸다고 생각이 되면요. 무조건 수익이 나거나 본전 가까이 오게 되면 전량 다 손절하거나 최소한 50%는 잘라야 됩니다. 물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20% 30% 손실이 났다가 올라올 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올라왔다 또 빠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어제 손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줄여야 돼.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물렸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 30% 정도 손실을 봤다고 생각이 되면 올라오면 50%에서 전량 다 한 번은 팔았다가 다시 하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거 내려가면 확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53,000원 지금 차트 한번 보니까 53,000원 정도에 물렸던 기준으로 어제 쭉 빠질 때의 손실을 보니까 23% 24%까지 밀렸다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은 저의 기준상 이거는 50% 내지는 전량도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기준상. 그럼 지금 팔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줄이는 게 좋다고 봐요. 팔고 또 내려오면 해서 또 얼마 내려가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올라가고 빠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내일 있잖아요. 상한가 갈 수도 있고 폭등 나올 수 있어요. 60% 10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이라는 건 지켜야지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은 왜 우리가 기준 만들어요? 지키라고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0% 30% 빠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내일 상한가 연속적으로 100% 올라가도 이거는 오늘 파는 게 기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빠지고 어제까지도 20% 폭락이 아니고 어제까지도 한 5% 내에서 그냥 빠지는 게 5%밖에 안 됐으면 저는 오늘 그냥 버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20% 30% 내려왔다 올라왔으니까 기준적으로 내일 폭등이 나와도 오늘 파는 게 기준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저의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요. 아니요. 저는 내일 폭등이 나와도 그냥 저라면 자 그러면 이정수 전문가가 만약에 제넥시는 어제 투자했어요. 저는 내일 이거 10% 더 올라가도 저는 안 먹어요. 에이 안 먹어 하고 저는 그냥 버려버려요 오늘. 그게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럼 딴 걸로 갈까요? 딴 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현금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제넥시이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야죠. 근데 네, 이 얘기는 다시 알았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팔았는데 내일 10% 20% 올라가도 저는 그거를 안 먹는다는 기준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일 10% 20% 올라간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의 기준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한샘요. 한샘.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8,400원에요. 10%요. 68,400원이면은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시간 좀 오래 좀 기다리면 얼마든지 7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좀 더 구매할까 싶어서. 자, 그럼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과거에 무슨 뭐 갑질 논란 때문에 한번 빠졌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 보고요. 한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3천억이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구 쪽으로는 한샘 또 알아주잖아요, 제일 으뜸으로,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넘어가는 이 회사가 저는 죽을 거라 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가는요. 그죠. 추가 매수를 이제 부분을 이제 질문 주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종목이 괜찮고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좀 마음의 안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정되시죠? 네, 네. 자, 추가 매수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에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샘 같은 거에 물리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무슨 뭐 개별주 폭락하듯이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6년째 빠지거든요. 네, 6년째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선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뭐 매수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얼마나 더 폭락할지 몰라서 막 위험한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샘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지금 웬만해서는 얘네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코로나 이슈가 뭐가 됐든 간에 폭락이 없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잘 버티거든요. 이마트도 그렇고 한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만약에 시장이 더 흔들리거나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얘가 다시 5만 원이 깨져서 4만 7천 원짜리 내려가면 그러면 추가 매수. 네. 반대로 시장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서 얘가 7만 원 이상 올라오면 얘는 수익으로 바뀌죠. 네. 수익으로 바뀐다라 그래서 팔지 말고요. 오히려 거기서 비싸게 더 추가 매수. 아,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보세요. 얘 지금 6년째 빠졌다니까. 6년째 빠졌던 건데 얘가 10만 원 못 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얼마까지 더 빠질지 모르니까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건 대신에 올라갈 때 살 때에서는 지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료제 나오면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유럽 급등 나오고 지금 뭐 다른 대형주 다 복귀하면 원래 자리를 복귀하면 그때서는 비싸게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얘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네. 네, 이렇게 요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인데요. 자, 문자 종목 우수 A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 AMS,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제가 이전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설 명절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54%인가 수익을 들였던 종목인데 최근에서 수익 나고 나서 제가 시장 빠질까봐 아직도 수익 중이니까 챙기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수 AMS 이때 당시 여기에서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수익이 54% 넘게 수익이 났다가 여기에서도 안 빠지길래 챙겨라. 그때가 2월 19일, 20일, 21일 현금화 전략 얘기했을 때에서 아직까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챙겨라고 했을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챙기라고 얘기했고 적중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흔들리니까 잘 버티다가 결국은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얘도 빠졌는데 근데 빠진 폭을 보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24%나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밀리게 되면 단타로 칠 수 있는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좀 괜찮은 종목인데 자, 지금 근데 사신 분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4,020원이고 이쪽에서 공략하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전략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전화 상담이 아니고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단타 능력이 되면 다시 밀리면 이쪽에서 다시 매수, 그러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고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세요. 그렇게 해서 단타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초보라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버티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분명히 이쪽은 다시 밀리면서 다시 올라가면 4,000원 이상은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가격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꾼인지 선수인지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번 수급을 먼저 볼게요. 수급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장중에서 분명히 코스닥을 좀 사줬다가 다시 팔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또다시 매도를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미국 시장의 선물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게 사실 이게 장중에 우리나라 시간에 나오는 거는 이게 속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 8시, 9시, 10시가 돼봐야 돼, 저녁.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상황과 지금 미국 시장 그다음에 뭐 나스닥 선물뿐만 아니라 호주 선물부터 해서 지금 마이너스 5%, 6% 떨어진 거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독일 시장, 유럽 시장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은 올라간 상태에 있는 종목들 사지 말고 오히려 어제 그저께에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파시면 되고요. 또 빠지면 다시 사겠다라는 매매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없는데요. 대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둘 테니까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는 어디까지나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